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갖고 왔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는 이미 시장에서 따라올 수가 없을 만큼 굉장한 고성능으로 유명한 녀석인데, 이번에 애플에서 이 녀석에다가 M1 칩셋을 넣어놨어요. 심지어 작년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가 토사구 패드라고 불릴 정도라고 하니까 이번에 얼마나 달라졌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가지 바뀐 점들 중에 특히 이번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 특히 돋보이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미니 LED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1만 개의 작은 LED가 들어가 있고 2400 몇 개의 로컬 디밍 존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세밀한 조종이 가능하다는 건데, 미니 LED가 들어가서 뭐가 좋아졌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기존 LCD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백라이트가 켜지면서 색을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히 어두운 블랙 색상의 표현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미니 LED 같은 경우는 1만 개가 넘는 미니 LED가 색이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명암비나 특히 블랙 색상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조금 더 완벽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현재 아이패드 프로에는 몇 가지 이슈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블루밍 현상, 에어갭 현상, 섀도우 현상, 요렇게인 것 같은데, 블루밍 현상은 12.9인치에만 해당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검은색 배경일 때 글자나 이미지를 보려고 하면 해당 부분만 백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살짝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바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검은색 화면에서 이 밝기를 좀 많이 높이면 이런 현상이 약간씩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실사용에서 이것 때문에 사용을 못할 정도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어갭 현상인데요. 이 가운데 부분을 좀 세게 누르면 조금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애플 펜슬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애플 펜슬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엄청 와닿진 않았는데, 이렇게 드로잉 같은 거 작업하고 여기서 문서 같은 것도 많이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섀도우 현상인데요. 이 섀도우 현상이란 건 화면의 끝자락이 약간 좀 어둡게 표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쪽만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기기의 결함이 맞는데, 이 전체 화면이 다 그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함이라기보다는 기기의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걱정도 되고 궁금도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실사용에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간혹 느낄 수 있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는 M1 칩셋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능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본 건 아니지만 잠깐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본 결과 제일 체감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앱 리프레시였어요. 나름대로 헤비한 여러 가지 앱들을 동시에 켜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봤는데 앱 리프레시 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속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 사용해보진 않아서 막 엄청 체감을 하진 못했는데 분명히 빠르긴 빨라요. 원래 기존 아이패드 프로 4세대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가져온 모델은 심지어 용량도 512GB예요. 512GB 모델에는 램이 8GB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헤비한 앱들을 막 돌려봤는데 앱 리프레시가 안 됐어요. 램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128GB, 256GB, 512GB 모델에는 전부 다 8GB 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2TB 옵션은 이번에 처음 들어간 옵션인데, 아무튼 이게 1TB랑 2TB에만 16GB 램이 들어가 있어요. 이 램도 분명히 사용자가 고를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를 왜 이렇게 용량별로 묶어놨는지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체감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수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긱벤치 5도 돌려봤어요. 제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 대략 싱글코어는 1600에서 1700점대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멀티코어 스코어는 6800에서 6900점 정도 사이로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모델별로도 약간 점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분 리뷰를 보니까 이 멀티코어 스코어가 7200점이 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점수를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 점수면 전 세대 대비 40%에서 50% 정도 성능 향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면 웬만한 랩탑보다도 높은 점수인데, 애플은 왜 태블릿에 이렇게까지 좋은 칩셋을 넣어놨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아이패드 프로를 정말 전문가용, 그러니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전문 음악 편집 프로그램 또는 3D 프로그램까지 돌릴 수 있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가령 파이널 컷 프로나 로직, 마야 같은 프로그램까지 말이죠. 아직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식으로 지원을 해주진 않지만 실제로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여기에는 센터 스테이지라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어요. 이 센터 스테이지를 한국말로 보니까 화면 중앙이라는 기능이더라고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페이스타임이나 영상통화를 할 때 피사체가 계속 가운데에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이렇게 아이패드 세워놓고 이렇게 찍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녀석이 내 얼굴을 계속 가운데로 고정해주면서 따라다니게 해준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는 기존과는 달리 이 전면 카메라에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초광각 렌즈로 넓게 찍은 화면을 크롭해서 피사체를 계속 중앙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센터 스테이지라는 기능이 완전 새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작년에 나왔던 갤럭시 Z 폴드에도 이 기능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아이패드에는 처음 들어가는 기능이고 요즘처럼 이런 언택트 시대에 화상통화도 많이 하시고 페이스타임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 이 아이패드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제법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 2세대 매직 키보드도 같이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하얀색을 갖고 왔습니다. 확실히 하얀색 이쁘네요. 진짜 색이 완전 새하얘요.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살짝 때가 많이 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기존의 블랙 색상 같은 경우는 진짜 어두우니까 때 타도 티가 안 나는데 얘는 너무 하얘가지고 때 타면은 좀 지저분해 보일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보다시피 타건감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마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녀석은 마감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가격이에요. 이 녀석의 가격이 45만원입니다. 이게 11인치 같은 경우는 한 3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2.9인치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45만원이에요. 이 가격이면 웬만한 태블릿 한 대 가격인데 이게 좋긴 한데 이게 부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성비 케이스 2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폴리오 케이스인데요. 이 제품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자석으로 탁 붙는 방식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탁 놓으면은 이렇게. 색상은 총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색상은 그린 색상인데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매우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마감도 일반적인 싸구려 그 유광 제품 마감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잠궈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보통 이 부분에 애플 펜슬을 끼워 넣고 같이 충전을 하시는데 보통 이게 좀 걸려서 막 떨어질까봐 걱정도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에 애플 펜슬이 들어가서 같이 고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을 안 쓸 때는 이렇게 꽉 채워서 깊게 잠가 놓으면 되고요. 제품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충분히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케이스는 바로 이 스마트 커버인데요. 이 녀석은 방금 보여드린 이 폴리오 케이스랑은 살짝 다른데 앞에는 이런 식으로 비건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뒷면을 보면 뒷면은 반투명한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좀 잘 떨어뜨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겠죠. 자, 이렇게 지금 끼워봤는데요. 확실히 하드 케이스라 그런지 뒤에 애플 로고가 살짝 아까 제가 반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괜찮네요. 자, 이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는 부분이 자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폴리오 케이스에서 적용이 되었던 그 애플 펜슬 충전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같이 적용이 됩니다. 확실히 이 스마트 케이스는 하드 케이스라서 좀 충격에 강한 것 같아요. 저처럼 물건 잘 떨어뜨리시는 이런 분들이라면 이 하드 케이스도 굉장히 좋은 초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비싼 아이패드 프로 샀는데 우리가 화면에 스크래치 나면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강화 유리도 꼭 붙여야 되는데 마침 강화 유리도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강화 유리를 한번 같이 붙여볼 건데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죠. 이렇게 생긴 가이드가 같이 왔어요. 요게 있으면 이제 저 같은 똥손도 아주 쉽게 이런 강화 유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놨는데요. 이렇게 가이드도 있고 사용하기 좀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2가지 케이스와 강화 유리까지 보여드렸는데요. 꼭 정품이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가성비 좋고 질도 좋은 이런 케이스들도 같이 있으니까 본인의 필요에 맞게 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좀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건 아쉬운 램 선택지.
램을 우리가 고를 수 없고 용량별로 묶여 있다는 점, 이게 일단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 현 아이패드 OS 14는 이 성능을 다 활용하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아이패드 OS 15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M1 아이패드 프로, 이 녀석은 사실 성능이 랩탑을 능가하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폼팩터는 태블릿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패드 프로 구매하실 때 저처럼 매직 키보드도 같이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아이패드 프로를 조금 더 활용하고 싶어서, 좀 더 랩탑처럼 쓰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를 같이 구매하게 되면 이 가격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가격대면 우리가 실제로 랩탑을 건드려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당장 생각이 나는 건 M1 맥북 에어인데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합친 가격보다 M1 맥북 에어의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게 과연 태블릿인지 아니면 진짜 랩탑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좀 더 합리적으로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